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임장. 오늘은 신가동 재개발 지역의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가동 주택 재개발 구역의 위치는요, 광산구 신가동 842-9번지 일대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이 단지는요, 1, 2, 3, 4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지가 1401세대, 2단지가 1154세대, 3단지가 1383세대, 4단지는 794세대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이 신가역이요. 대략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2단지와 3단지 중간쯤에나 위치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2, 3단지가 교통 측면에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총 4,732세대로 조합원 세대 1,700세대, 일반 세대는 3,032세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4개 단지의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으로 51개 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양평수는 24평이 1022세대, 30평형이 392세대, 34평이 2388세대로 가장 많네요. 43평형도 520세대나 되고요. 펜트하우스는 7세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신가지구 재개발은요, 수완지구 이주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신가동 주택재개발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기존 수완지구 아파트는 10년에서 13년 정도가 지난 상태가 되는데, 따라서 이 대규모 택지 수완지구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신가동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 동을 이사도 한번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옆 동네에 브랜드도 좋고 단지 세대 수도 많고 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저 같아도 이사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신가지구 쪽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수요가 굉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고 뒤에서 살펴볼 학군, 환경, 교통, 교육, 직주 근접 이런 것들 따져보면 굉장히 탐나는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신가지구는 브랜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세한 측면이 있는데 롯데건설, GS건설, 대림건설, SK건설, 한양건설 모르는 브랜드가 없죠. 이만큼 탄탄한 시공사에서 세대수 총 4,732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가지구 재개발구역은 11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고요. 14년도에 조합 설립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는 2018년 7월 15일부로 인가가 났습니다.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신가지구 재개발구역은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가액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을 2억 5천을 더해서 매입가가 약 3억 5천 정도 돼야 입주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이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사실은 볼까요? 조합원 분양가가 34평형이 2억 9,900 얼마죠? 그러니까 대략 3억인 거예요. 43평은 약 4억 정도 되죠. 3억 9천이네요. 그래서 평당가로 봤을 때는 평당 약 9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이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 약 2년 후에 일반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평당가가 1,500에서 1,800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1,500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1,8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합원 물건이 평당가가 9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조합원이 일반 분양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시세 차익은 34평 기준으로 한 3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프리미엄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주고 사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는 않겠다. 왜? 일반 분양하게 되면 또 거기에 프리미엄 붙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돈이 있다라면 어떤 금융이 충분히 받쳐준다라면 한 번쯤 탐내볼 만한 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도시철도 2호선 앞서 말씀드렸죠. 2단지와 3단지 사이쯤
거기에 신가역이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와 이순환도로 인접해서 교통 여건 너무 좋죠.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환경과 상권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단지 중간에 약 4천여 평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무려 축구장 한 2개 정도 합한 사이즈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수완지구의 엄청난 상권 요거를 다 이용할 수 있죠.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등등 해서 많은 병원과 은행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환경과 상권 측면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군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초품화, 중품화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가초등학교가 기존에 있었고요. 여기 이제 새롭게 중학교가 4단지 사이에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단지의 세대와 4단지 사이에 공원과 학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 4단지는 좀 그렇겠어요. 임대단지긴 한데 왠지 좀 떨어져 있고 이격돼 있는 그런 느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쪽에 2단지, 3단지 옆에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1단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1단지 굉장히 선호하게 될 것 같고 3단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1, 2, 3단지는 뭐 다 좋네요. 예. 또 볼까요? 직주 근접 측면에서 또 보자면요. 이 바로 옆이 하남산단과 진곡산업단지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뭐 서남단 쪽에 보면 평동산단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질 만한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 이 신가 지역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워낙 우리 또 불인이 뭐 부동산 어린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굳이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개발에 있어서 이주비,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조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권리가액의 60% 정도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주비라는 것은 뭐냐? 이 공사 기간 동안 잠시 밖에 나가 살고 계시다가 들어오세요라고 지원해주는 대출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은 해준다. 권리가액의 약 6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잠시 뭐 수안지구라든지 뭐 운남지구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집이 지어질 동안 재건축이 재개발이 다 되고 아파트가 완공되는 동안 잠시 이주해서 사는 거죠. 뭐 전세로 살 수도 있겠고요. 뭐 월세로도 살 수 있겠고요. 그 이주비를 그 주택 비용을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만큼요? 이 권리가액의 60%.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죠. 감정평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된 그 권리가액의 60%가량을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이거는 대출이죠. 결국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네, 이주비 대출입니다. 대출. 결국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헷갈리는 게 보세요. 이주비, 이사비. 이주비, 이사비. 굉장히 헷갈리죠. 이사비라는 것은 이사 촉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이사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신가지구 재개발 구역은 이사비를 1,00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소득세 22%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상환하는 금액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는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이사비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아까침에 이주비를 대출을 받고 집이 재개발 구역에 다 지어질 동안 잠시 가서 살게 되죠. 그때 그 이사하시라고 이사할 때 이사비로 쓰시라고 이사 촉진비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가지구 재개발 구역은 이사비 약 1,000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 이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거 이전비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요건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한테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을 해주고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4개월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거 이전비도 마찬가지로 상환하는 금액 아닙니다. 우리 방금 설명드렸던 이주비, 이사비 말고 이사비와 같이 상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주비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주비는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이사비는 그냥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어지는 주거 이전비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차후에 상환하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사실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 용어의 개념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에도 크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굉장히 되죠. 내가 이게 지금 맞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라고 고민될 때가 많아요. 내 괜히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근데 도움이 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